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호 당원동지께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신 문재호 동지께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호 동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 국민의힘의 달라진 모습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 윤석열, 문재호 동지께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남들은 주식만큼 어려운 게 없다 했는데 저는 주식이 너무 쉬워요. 주식 공식이 있어서요. 2022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거의 매일 플러스 난 실적입니다. 주식 공식을 회사서 만드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주식 공식이 해당 안 되는 날은 거의 없으나 해당 안 되는 날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주식합니다. 잠깐 예약하셔서 아침에 오면 수익 나는 거 직접 확인 가능하며 매일 플러스 수익 나는 거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투자 시 주식 공식 점차적으로 알려드리고 부동산 담보 해줍니다. 투자 이자 수익률은 월 5%, 연 60%입니다. 즉 1,000만 원 투자 시 50만 원 이자를 매월 드립니다. 6개월 또는 1년 약정으로 공증해 드리고 2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 성지 실업에서 이번에 영화사를 만들고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서 흥행 대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금이 30억 이상 들어가서 일부는 투자받아 주식 공식으로 자금도 모으고 투자하신 분들은 영화 수익의 일부분도 확실하게 드릴 것입니다. 아마 올해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친다, 이게 언제까지냐, 이런 말씀 아닐까 싶고요. IMF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적 크게 낮추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5월장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박서윤 부장님,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봄바람이 이제 완연합니다. 이제는 좀 사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톤을 요새 긍정적으로 바꾸고 네. 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긴축 이렇게 세게 하는데 시장 괜찮겠느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문제는 긴축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긴축을 하는데 이거를 견딜 만한 경제의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신영증권이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작년 6월 달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까지 보면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0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유럽은 지금 마스크를 벗고 경제 재개를 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프랑스 대선도 결선 투표가 끝났는데 결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낮았던 이유가 대부분 이제 도시 외곽으로 많이들 놀러 가서 투표를 좀 덜었다고 하던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의 모멘텀을 좀 강화시켜주고 선행지수의 조기 반등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긴축은 어차피 정해진 경로대로 가는데 이 경제 전체가 긴축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서 보면 이제는 조금 체력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도 작년 하반기에 네. 굉장히 보수적인 시황관으로 변화를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야 될 시점이다. 다만 악재가 많이 남아있고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저평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사세요라기보다는 네. 저점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악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2020년 3월로 돌아가 보신다면 코스피가 3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글로벌 전반적인 GDP 성장을 전망은 침체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전을 했다라고 본다면 악재가 많다, 적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얼마나 선반영을 했나를 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만 확인하게 되면 좀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경기에 대한 회복 심리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5일 FMC 그리고 5월 11일 그리고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김영익 박사님, 어쨌든 이번 달 초에 4월 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어쩌면 4월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이 지수대라면 사야 될 때입니까? 뭐 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그 4월 주식을 좀 사서 연말 네. 3분기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앞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인플레이션은 그 피크아웃 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4월, 5월 물가가 발표되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리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FOMC 끝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쫙 팔았는데 이제 살 수 있다. 뭐 작년 고점 이후로 우리 코스피가 한 25%가량 떨어졌고요. 원화 가치가 한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 주가가 환율을 고려하면 35%나 떨어진 거죠. 네. 뭐 외국인이 우리 주식 싸다고 느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